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 등 12.3 내란 당시의 군경 지휘관들을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를 침탈하고 정치인 체포 등을 시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냐고 묻자 부인했습니다. 일단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검찰은 김 단장이 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지시에 따라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 내부로 침투해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 차단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상현 1공수 특전여단장은 무장한 병력 170명을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침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도 지휘 차량에 실탄 560여 발을 실은 채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고 하시고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김대우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첩사 안에서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14명 체포 명단이 하달됐고 경찰청과 국방부도 방첩사 지원 요청에 따라 인력을 편성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시받은 것은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는 지시였고 검찰은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과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은 선관위를 점거하고 직원 체포를 시도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부대원들에게는 선관위 직원 30명을 케이블 타이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뒤 수도방위 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국회 봉쇄와 침투,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등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줄곧 강압에 의해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군경 간부들을 기소하며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전혀 달랐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봉쇄와 국회 기능 마비 시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무장 상태인 인력만 최소로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들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유리창을 깨뜨려 국회에 침투했고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 차단을 시도했다. 유사시 사용 목적으로 실탄 5만여 발이 차량에 적재돼 출동 대기 중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모두 국회 봉쇄와 직결됩니다.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대해서도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긴 윤 대통령. 여인영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해당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위치 파악만 하려 했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구금시설까지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방첩사 요청을 받고 수방사와 군사경찰단에 지시해 자고 있는 군인 수용자를 깨워 전투복으로 갈아입히거나 미결 수용실 근무자 3교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민간인 구금을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건 선거 검증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침탈이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정보사령부 소속 10명은 실탄 100발을 소지한 채 선관위 인근에 대기하다 계엄이 선포되자 청사 내부로 진입해 직원들 휴대폰을 빼앗고 서버실을 장악했으며 이후 곧바로 제3공수여단 병력 138명이 선관위를 점거했습니다. 탄핵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이 내놓은 해명들은 군경 간부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유서연입니다. 어제 명태균 씨에게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출력물을 전달했는지를 직접 물어봤는데요.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하는 등 명 씨 측 여론조사에 적극 개입했음이 의심된다고 결론냈죠.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반년 정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21일 명 씨는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텔레그램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5,04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명 씨가 보안 유지해달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그래요라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여론조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았습니다. 2021년 7월 3일 명 씨가 카카오톡으로 내일 공표 보도될 여론조사 자료라고 파일을 보내며 보안 유지를 부탁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대화 내용은 검찰이 압수한 명 씨 컴퓨터에서 캡처돼 저장된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 뒤에도 대화가 오갔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가 제공하던 PNR 여론조사를 보도하던 언론사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조사를 중단시켰다. 윤이 높게 나온다고 그런다. 이재명 쪽에서 문제 삼아 온 게 통한 것 같다고 하자 명 씨가 정리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명 씨가 여론조사를 게시하던 언론사를 바꿔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단순 제공받는 것을 넘어 명 씨에게 윤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를 요청한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에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불거져 있습니다. 윤석열이를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검찰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이 학생 사선위원회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하거나 누구를 공천을 줘라 얘기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요즘 극우 유튜버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빌미로 대학가를 돌며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오늘은 외대 앞이었습니다. 급기야 성균관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황교안 전 총리는 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의거라며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학생과 교수단체들은 극우 세력의 난동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엄정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가 학생들의 현수막을 발로 밟고 찹니다. 안경외교와 대학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아채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우리 집 회장선이 하는 새끼야. 이를 막는 학생들과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학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정문 앞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신고되자 안 씨 등 극우 유튜버들이 탄핵 반대 집회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학생들을 위협하고 나선 겁니다. 탄핵 찬반 집회는 경찰이 울타리를 설치한 가운데 1시간 간격으로 열렸습니다. 교문 밖에서 탄핵 반대 시위가 열리는 동안 교문 안쪽에선 내란 옹호를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펼쳐들자 시위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잡아채 찢거나 담을 넘어 교내로 들어가려 하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내에선 동문들도 나서 극우 세력은 물러가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차도를 사이에 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부정선거론을 퍼뜨리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서부지법 폭동 세력까지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구속된 것에 분노해서 서부지방법원에 밀고 들어가기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법원에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폭도가 아니라 의거 아닙니까? 황 총리의 발언에 내란을 옹호하는 황교안은 물러나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극우 유튜버들이 난입했던 이화여대에서는 학생들이 피해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며 학교 측의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이 한 것은 고작 학생들을 조롱하고 그 반응을 찍고 피켓을 부수고 제 멱살을 잡는 짓이었습니다.
교수단체는 극우 세력들이 바라는 건 대학의 윤석열 일당의 내란에 동조하는 자들이 많은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라며 학교 당국은 극우 유튜버와 혐오 세력의 난동을 적극 규제하고 사법당국도 폭력과 모욕을 행사하는 범법자들을 사법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한 해 전보다 10계단 하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수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수준으로 등급이 강등됐고 평가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런 평가가 한동안 창피하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의사결정권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과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분석기관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지수입니다. 한국은 전체 167개 국가 가운데 32위를 기록해 2023년보다 10계단 추락했습니다. 한국은 평가 점수에서도 10점 만점에 7.75점을 받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습니다. 2020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처음 분류돼 4년 연속 유지해 왔는데 한 등급 내려앉은 겁니다. 총점 7.75점은 2006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한국이 부여받은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국민 사이의 여론의 양극화와 긴장이 고조됐고 이 상황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25개 국가로 전 세계 인구의 6.6%만 이들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과 일본이 각각 12위와 16위를 기록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중국과 북한은 각각 145위, 165위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아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미국은 순위가 한 계단 올라 28위였지만 여전히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